이번 탐방은 나주, 또 다른 백제라는 주제로 전라남도 나주시 일대를 둘러보며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된 백제 문화에 대해 조명해봅니다. 탐방 전반부에는 백제 부흥운동의 시작점이었던 마한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후반부에는 고려의 탄생에서 후백제의 문화가 가진 의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산강 문화의 뿌리 생명의 땅 나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반낭고분입니다. 반낭고분은 이 자미산을 중심으로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자미산이에요. 자미산을 중심으로 대안리, 신촌리, 덕산리 이렇게 세 개 마을에 저런 고분들이 한 30여 개가 있습니다. 본래는 40여 개인데 보고를 해놓은 것은 30여 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분들은 3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 만들어지거든요. 이 고분들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산강 유역에만 있어요. 영산강 유역하면 광주, 나주, 영암, 한평, 무안, 해남까지 영산강 이렇게 흐르고 있는 데만 이런 고분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옹감묘라는 거죠. 옹감묘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항아리 속에다 놓고 묻는 무덤인데, 이게 암항아리고 이게 수당아리입니다. 머리가 이쪽으로 가게 하고 발이 이쪽으로 가게 해서 묻는 무덤을 옹감묘라고 합니다. 이러한 옹감묘들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모양이 다양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동그란 무덤, 네모진 무덤, 삼각형, 타원형, 사다리 모양, 뭐 전방 후원 모양에서 앞에는 네모지고 뒤에는 동그란, 이렇게 모양이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장제. 다장제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봉분이 하나 있다면 한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무덤은 봉분이 하나에 온간이 적게는 2개부터 3개, 많게는 11개까지 있어요. 11개. 이 신촌리 구분 경우는 온간이 11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장제라는 거죠. 다장제. 이 무덤들은 언제적 무덤이냐, 마한시대 무덤이에요. 마한시대. 근데 여기에 무덤의 주인공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글자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똑같은 5천년 역사예요. 5천년 역사인데도 중국은 우리보다 글자가 훨씬 이전에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진나라 때 진서라든가 후한시대 후한서, 삼국시대 삼국지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기는 이 만에 된 역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뭐 한 줄이나 나와봐요, 2줄. 그런데 중국의, 아까 내가 지금 말한 중국의 역사서에는 이 만에 된 역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그 후한시대 후한서의 그런 역사서를 보고 이 마한의 역사는 어쨌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신촌리 구호본에서 국보 295 금동관이 나왔어요. 그 금동 신발, 환두 되돌아서 큰 칼,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딴 보통 평민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동관 아무나 쓰겠어요? 왕들이 쓰지. 그래서 서울대학교 최몽룡 교수님은 이 무덤들은 쉬운 늑의 부족과의 왕들이 무덤일 것이다 하고 추측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보게 될 유물들은 100% 땅속에서 아니면 태안 앞바다에서 나온 매장문화재라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요. 옛날에 구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시대까지 전 시기를 망라한 유물들이 아니라 1500년 전에 마한이라고 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생활토기, 그 다음에 무덤 유적에서 나온 이런 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조금 이런 한정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유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자세히 유물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산강 유역에 있는 동널거부는 먼저 흙을 가져다가 언덕처럼 높이 쌓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있으면 이 언덕처럼 쌓은 이 봉분을 다시 되파고 이 전용 동널을 매장을 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하나의 무덤 안에 전용 동굴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추가로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 옆으로 확장을 하면서 묻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고분의 모형은 사다리꼴도 있고 원형도 있고 네모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동굴에 묻힌 사람들이 정확히 백제 사람인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죠. 우리가 충청도에 볼 수 있는 돌방무덤, 백제의 귀족이나 왕들의 무덤 양식인데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이 속에 묻힌 사람들은 백제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는데 무덤 양식으로 봤을 때는 전혀 판이한 양식이기 때문에 바로 백제가 영산강 유역을 다스리기 이전에 있었던 마한 사람들이 이 전용 동굴에 묻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개가 묻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족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후삼국이 백제가 망한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하고 어제 강의에서 663년에 백제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끝났다겠죠. 663년에. 그런데 다시 또 백제에 대한 또 여운이 이 통일신라 말기의 호적들에서 견훤에 의해서 후백제가 세워지죠. 후백제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후고구려가 궁예에 세워진 다음에 신라가 존재함으로써 후삼국이 생겼는데 그 궁예 밑에 있던 왕건으로 하여금 궁예가 이 우리가 오늘 찾아온 이 후백제 지역인 이 금성 나주를 칠 수 있도록 명령했어요. 그래서 왕건이 배를 타고 영산강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도착한 데가 바로 이곳입니다. 완사천. 여기에 왔을 때 마침 그 전날 만난 처녀가 장화홍인데 장화홍가 그 전날 꿈을 꿨는데 용이 자기 품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얘기하니까 참 기이한 꿈이다. 그리고서 만난 것이 왕건인데 왕건이 와서 물을 떠달라고 했을 때 이 완사천에서 물을 떠주면서 뭐 늦었다 했죠 아까? 버들님을 떼어서 늦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왕건이 어찌 버들나무 잎을 떼어서 주느냐 하니까 답비 가시는데 천천히 마시라고 그렇게 그 물을 떠드렸다. 자, 또다시 그러면 완사천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사천. 이 나주라는 곳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고려로 전환되기 직전에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이 접전을 벌였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 전설이지만은 그 전설 자체가 새로운 고구려를 잉태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이 바로 이 장화왕후 전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고려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백제라는 의미가 살아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큰 주제가 백제 부흥운동의 일환으로서 그 금강하구와 이 영산강 하구를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역사적 의의가 뭔지 그리고 서로 공통점이 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탐방 참여자들 굉장히 그 유사성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답사가 됐다고 이렇게. 마흔에 대해서는 깊이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백제가 여기까지 같이 연관이 되고 또 여기서 보니까 그 특히 그 박물관에서 독관, 그 옹기관에 대해서 또 쳐다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느꼈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책으로만 보고 대충 들었던 역사가 이 현장에 직접 오니까 정말 생생하고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산교육을 한 것 같아 정말 감사하고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에 저희들이 꼭 참여를 해서 좋은 산 체험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노중국 저자의 백제 부흥운동 이야기입니다.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역사문고종 제15권으로 백제 부흥운동에 대해 살펴보는 책입니다. 백제 부흥운동 당시 백제 부흥군의 활동상과 백제 지역민들의 의식을 조명하여 백제 부흥군의 주체성을 그려낸 책입니다.
1997년 개관한 장항 공공도서관은 서천 군민의 평생 교육을 돕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여름 독서교실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힘써온 장항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활기찬 생활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도서관입니다.